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재단 채권 이어서 5호부터 하겠습니다.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 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법 473조 제5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 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사무관리 예로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건물을 의무 없이 긴급 수선한 이 수선비 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있는 거를 수선했으면 당연히 그 재단 채권이 인정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당이득의 예로서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의 파산으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된 자가 그 납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한 구상금 채권을 들 수 있다.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 청구권이나 파산재단에 생긴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파산재단이 이익 또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재단 채권으로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되기 때문에 재단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5호고요. 6호는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473조 제6호.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파산으로 종료되고 민법 제690조입니다. 수임인, 위임인. 대리권은 대리인의 파산으로 소멸합니다. 민법 제127조. 이러한 경우 수임자 등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제인이 그 사물이 인수인계할 때까지 그 사물을 계속합니다. 이렇게 계속된 사무의 집행은 파산재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파산관제인이 한 행위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긴급 처리로 인해 생긴 보수청구권이나 비용상환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한 것이겠죠. 그렇지만 관리자가 긴급한 필요 없이 파산 선고 사실을 모르고 수임자가 그러니까 변호사가 위임인, 의뢰인이 파산하는 것을 통지받지 못하고 또한 그 사정을 모르고 한 행위는 위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그 위임자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단지 파산재권이 될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파산 선고 사실을 알고 긴급하게 처리로 인한 것은 재단채권이고 긴급한 필요 없이 파산 선고 사실을 모르고 수행하는 행위는 파산채권이 될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수임 위임이 대표적인 게 변호사 위임 계약이죠. 변호사와의 그 약정. 다음에 법 제3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제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법 473조 제7호. 이건 쌍방미행 쌍무계약이죠. 본호는 채무자 및 상대방이 파산 선고 당시 쌍무계약에 대해서 미행 상태에 있는 경우에 파산관제인이 채무 이행을 선택한 때 상대방의 이행으로 인하여 파산재단은 이익을 얻기 때문에 이것과의 균형상 상대방이 받아야 할 반대급부 청구권을 파산채권을 하지 않고 재단채권으로 한 것입니다. 쌍무계약이 이행에 관한 것이므로 상대방은 파산관제인의 청구에 대해서 동시행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게 4항이고요. 7호. 그 다음에 8호. 파산 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때까지 생긴 청구권 473조 제8호. 주로 이제 5호, 6, 7, 8을 보면은 주로 쌍무계약 내지 어떤 상대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473조 8호는 계속적 채권관계의 특징이다. 예컨대 임차인 또는 사용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죠.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637조, 663조. 이와 같은 임차인 파산의 경우 파산 선고 시부터 해지 통보에 의한 계약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임료채권, 사용자의 파산의 경우 파산 선고 시부터 해지 통보에 의한 종료 시까지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재단채권이 됩니다. 파산 선고 후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상대방의 이행으로 인하여 파산재단이 계약상의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 사이에 생긴 상대방의 임료채권, 그 후 인도시까지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재단채권을 하고 있습니다. 본호의 재단채권의 범위는 파산 선고시를 시기로 하여 해지 통보의 결과 실제로 계약이 종료한 때까지 생긴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호, 6호, 7호, 8호, 그 다음에 9호는 뭘까요?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은 자의 부양료. 부양료 채권은 자연인이 파산한 경우에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은 자의 최저 한도의 생활보호의 견지에서 사회정책적으로 채무자회생법이 인정한 제도라고 합니다. 구파산법 38조 제9호는 부조료를 재단채권으로 규정하면서 182조 제1항 및 184조에서 부조료 지급을 위하여는 제1회 채권자 집회의 결의, 집회 전에는 법원의 허가들을 요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채무자회생법은 법원의 허가나 채권자 집회 결의에 관한 이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부양료의 금액이나 급여의 방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부양료의 급여에 관한 법원의 허가 또는 채권자 집회 결의가 있어야 비로소 채무자 등은 부양료를 지급받을 권리를 취득한다 할 것인데 부양료 지급에 대한 법원의 허가나 채권자 집회 결의에 관한 규정을 모두 삭제한 것은 의문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은 자의 부양료 제473조 제9호에 의해서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이 10호입니다. 473조 제10호 근로기준법상 임금, 퇴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는 일정한 제한 내에서 우선적 지위가 인정되고 특히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은 최우선성이 부여되고 있죠.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1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은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으로 승격시키고 있고 최종 3개월분이라는 제한도 없고 파산 선고의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관련 재단채권 범위는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파산 선고 전 및 파산 선고 후에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임금 등은 본호에 의하여 재단채권입니다. 473조 제10호 둘째, 파산 선고 후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임금 등의 지연손해금도 재단채권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어제도 했죠. 473조 제4호 채무자, 파산관제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불법행위 혹은 채무불이행 그 유명한 2014년 11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그 광주지방법원에서 난 하급심 판결을 파기한 거죠. 전술한 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는 파산관제인은 직무상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산관제인이 파산 선고 후에 이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473조 제4호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제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파파행위입니다.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제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되는 재단채권이라고 대법원 판례는 적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나 파산 선고 전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임금 등의 지연손해금은 파산채권이라고 합니다. 이건 대법원 판결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산 선고 전에 1년 전에 임금을 못 주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20%가 가산되어 있을 때 그래서 파산 선고 전까지 발생한 것은 파산채권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의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가 채무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나 또는 파산 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등 이걸 채당금이라고 하죠. 채당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과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최종 3개월분을 한정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해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의하게 되는데 근로기준법 38조 2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12조 2항에 따른 퇴직급여 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대의되는 권리에 존속하므로 채당금이 지급으로 대의하에 취득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후에 지급하였는지 관계없이 모두 재단채권이다. 임금채권 보장법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채당금을 지급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금채권의 대의 변제자가 그 대의하에 취득한 채권도 재단채권이다.
한편 대법원 판결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또는 금융산업 구조조정, 강제 퇴출 및 합병 시에는 6개월 이상의 퇴직의료금을 지급한다는 단체협약상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퇴직의료금이 근로자의 재직 중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해고에 대한 위로금조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해고 후의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의 일종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파산법 38조 제10호에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퇴직의료금 임금이 해당되는 여부의 판단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11호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 청구권 473조 제11호입니다. 본원은 파산법에서 근로자 임금 등을 재단 채권에 우선시켜 임금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하게 하여 2000년 1월 10일 개정되면서 전후와 함께 재단 채권은 승격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개정 전에는 주식회사위원회의 경우 신원보증금 반환 채권 등 기타 회사와 상인 간의 고용관계에 난 채권도 우선 파산 채권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호부터 11호까지 쭉 있었죠. 근데 거기서 보면 1호하고 3호, 그 다음에 2호는 조세고요. 그 다음에 4호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5, 6, 7, 8, 9, 10, 11.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근로자 내지, 그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좀 규정이 많죠. 아니면 이제 계약 해지로 인해서 이제 상대방을 보호하는 거, 아니면 파산재단과 관련돼서 긴급한 사무처리를 위한 비용 상환 청구권이나 사무관리, 비용 상환 청구권, 이런 걸 이제 주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5, 6, 7, 8, 9, 10, 11은 그렇게 크게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규정을 해 놓은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1, 2, 3, 4호가 이제 주로 판례도 많고, 이제 관제인이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중요한 게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재단채권까지 한번 볼까요?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요. 재단채권은 이 채무자회생법 473조에 열거된 이른바 일반재단채권에 법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위 특별재단채권이 있습니다. 특별재단채권으로는 이미 배운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만 보겠습니다. 법 3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파산관제니 쌍방 미행 쌍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파산재단 중 현존하지 아니한 때는 그 상대방의 가액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는 권리 337조 제2항의 재단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산 선고에 의해 중단된 소송을 파산관제니 수기한 경우에 소송의 상대방이 가지는 소송비용 청구권 347조 제2항 파산 선고에 의해 원칙적으로 실효된 강제집행 등을 파산관제니 속행한 경우의 채무자에 대한 절차비용 청구권 348조 제2항 사항, 사행위가 부인된 경우에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파산재단 중에 현존한 때는 상대방이 갖는 반대급부의 가액상환 청구권 단 그 이익의 한도 안에서 398조 제1항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한 때는 상대방은 그 가액을 상환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 398조 제2항 파산재단이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 채권조사확정재판 포함으로 이익을 얻은 때 이의를 주장한 파산채권자의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 단 그 이익의 한도 내에서 469조 파산관제인이 부담부 유증 이행을 받은 경우에 그 부담한 의무의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단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474조 회생 절차의 폐시 결정 등의 확정 후 소위 결련 파산의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 선행하는 회생 절차에서 공익채권이었던 채권 이게 이제 중요하죠. 공익채권은 파산에서는 재단채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회생 절차의 폐지 결정 등이 확정 후 소위 결련 파산의 개시 결정이 있은 경우에 선행하는 회생 절차에서 공익채권이었던 채권 법 제6조 제4항 제9항 8항 상속재산 파산 신청 시 신청권자가 납부한 예납금 대법원 민법 998조 2 상속재산 파산 신청 시 신청권자가 납부한 예납금 야, 이거 저도 몰랐네요. 이게 대단채권이었구나. 채권자 파산에서 채권자가 납부한 예납금은 재단채권인 줄 알았는데
상속재산 파산 신청 시 신청권자가 납부한 예납권. 이것도 재단 채권으로 변제해야 되겠군요. 보통 예납금이 이제 30만 원이죠. 뭐 100만 원일 수도 있고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재단 채권 5호부터 11호, 그 다음에 특별 재단 채권 봤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조세 채권이죠. 조세 채권 파산 선고를 기준으로 해서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 채권은 기본 원칙적으로 재단 채권이고, 그 이후에 파산 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만, 그 파산 선고 후에는 파산 재단에 관하여 생긴 조세, 뭐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습니까? 재산세, 그쵸? 등록세, 면허세, 인지세 이런 거죠. 그죠? 자동차세. 그 네 가지,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재단 채권의 변제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